사실 코는 그렇잖아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송풍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알고 보니까 콧구멍이 2개인 게 하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저는 아침에 거울을 가끔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눈과 귀 2개고요, 입과 코 하나입니다. 코는 하나인데 왜 콧구멍은 2일까? 먹는 입이 하나인 것처럼 냄새 맡는 콧구멍도 하나여도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과학적으로 보면은 눈은 2개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죠. 왜냐하면은 이 원근감, 입체감을 제대로 보려면 2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젓가락이 2개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양손에 잡고 두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눈을 감고 이렇게 오면 안 맞죠? 한번 해보셔도 돼요. 오른쪽 눈 감고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눈은 2개 있는 이유가 확실해요. 사물의 크기나 색깔, 생김새는 한쪽 눈만으로도 가늠할 수 있지만 원근 입체감을 느끼려면 한쪽 눈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자, 그러면 귀는 왜 2개냐? 그 유명한 책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입이 하나이고 귀가 2개인 이유는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네 말은 적게 하라.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귀가 왜 2개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바로 소리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코를 한번 보죠. 혹시 코도 한번 간단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한쪽 콧구멍을 살짝 막고 편하게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 쉴 때 느껴지시죠? 반대쪽을 한번 막고 숨을 쉬어보세요.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신자분도 그럴 텐데 한쪽 콧구멍으로 코를 쉴 때 흘러가는 공기 양이 좀 다른다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한쪽이 좀 세게 느껴지고 한쪽이 조금 더 약하게 느껴집니다. 좀 차이가 나요. 한 몇 시간쯤 있다가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도 그 느낌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콧구멍이 2개인데 공기의 흐름 강도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이거를 코빗자죠. 비주기, 영어로는 네이살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서 대략 한 4시간에서 12시간 간격으로요, 이 숨이 드나든 콧구멍이 강도가 바뀝니다. 달리 말하면 잠깐 일을 열심히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중격이라는 거는 코빗자, 가운데 중자, 코 가운데 격, 칸마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를 보면 가운데에 칸마이가 있어서 이 비강을 좌우로 나눠요. 그게 이제 비중격이고요. 망곡증은 그게 이제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에서요, 이 비중격이 반듯하지는 않대요. 대부분 좀 살짝 굽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굽은 비율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굽은 것 자체가 병은 아니고요. 굽은 정도가 좀 심해서 그 결과로 코가 많이 막힌다든지 후비로 콧물이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머리가 좀 무겁다든지 냄새 맡는데 좀 문제가 있다든지 수면 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병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그거를 우리가 비중격 망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선생님이 알아서 진료해서 다 치료해 주실 거고요. 당초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도대체 우리 콧구멍이 2개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 얘기를 해보기로 했었죠. 자, 눈과 귀, 2 팔, 2 다리 이렇게 보듯이 우리 몸이 좌우 대칭이니까 그 2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기능만 놓고 보자면 앞서서도 말했지만 입처럼 이 작은 2개보다는 좀 큰 거 하나가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능만 놓고 보면은요. 아니 실제로 큰 구멍 하나가 있으면 이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이 덜해지니까 공기 역학적으로 더 숨쉬기가 유리해질 거예요. 사실 코에서 허파과리, 폐포죠. 허파과리에 이르는 그 기도를 통틀어 봤을 때 코 부위가 전체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력의 3분의 2를 차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2개의 콧구멍을 갖고 있다는 거는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런 경험들 한번 해보셨죠? 이렇게 잠자리 잘 때 반드시 자지 않고 뭐로 누워 자면 코가 막히잖아요. 왼쪽으로 누우면은 분명 왼쪽 콧구멍이 막히고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이 막히죠. 한쪽으로 이렇게 누우면은요, 우리 몸에, 신체의 한쪽에 있는 압력 수용체가 천천히 여기 이제 압력이 온다는 거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몸이 한쪽에 이제 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야, 계속 이렇게 눌리다가 이렇게 되면 한쪽 콧구멍이 표면에 닿아서 막힐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쪽은 차단을 하고
다른 쪽을 더 활짝 여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한쪽 코가 막히고 한쪽이 더 열리는 거거든요. 또 우리 보통 감기에 걸리면 코 막히잖아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가 막히면 두 콧구멍이 다 막히진 않아요, 동시에. 보통 한쪽이 막히죠. 감기에 걸렸을 때 이 코가 막히는 주 원인은 바로 염증이에요. 제가 앞서 면역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염증은 일종의 우리의 방어, 면역 반응의 일종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침입자가 들어왔으니까 맞서 싸우기 위해서 혈액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이 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코를 놓고 보게 되면요, 코의 온도와도 관련이 돼요. 우리 체온은 37도, 36.5도 뭐 이렇게 되지만 비강 상피, 이 코 속의 피부는 보통 33도쯤 돼요. 좀 낮죠. 왜? 계속 공기가 들락날락 하니까. 보통 감기 바이러스는요, 바로 이 온도에 적응해서 잘 자라요. 약 32도에서 가장 잘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생물학 초기에 일반 감기 바이러스를 배양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많이 실패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러스를 배양할 때도 37도를 선택했던 거예요. 얘네는 32도를 선호하는데. 자, 그럼 보세요. 한 개의 비강 통로가 막혔어요. 염증으로 인해서. 그럼 거기로 혈류가 많이 가고 염증 생기면 열이 납니다. 그러면 염증 근처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적어도 37도까지는 거뜬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는 증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이 콧구멍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게 다행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동물들, 포유류도 그렇고 다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결과론적인 추론이에요. 항상 이 생물을 이해할 때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 같다. 이런 추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코가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다른 포유류의 코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반려견과 옆에 오랑우탄이 있습니다. 어떻죠? 코가 우리하고는 다르죠. 얼굴에 조금 이렇게 돌출되면서 그냥 구멍이 있는, 비유하자면 이렇게 벽에 그냥 구멍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코는 어떤가요? 우리 코는 콧구멍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저 동물에서는 그냥 콧구멍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콧구멍이 아래를 향하는 것은 뭐 아마도 직립보행에 적응한 결과일 수 있겠죠.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공기 흐름이 우리가 콧구멍을 타고 올라와야죠. 근데 올라온 다음에 직각으로 꺾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올라와서 꺾이는데 꺾이는 그 부분이 코 속에서 가장 좁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서 공기 흐름의 속도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필터, 여과 효율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 코가 독특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만 코털이 있습니다. 자, 이 코털의 기능은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코털의 기능은 어떤 것이냐? 뭐 작은 곤충 내지는 이물질 이런 게 코 속으로 잘못 들어왔을 때 곧바로 재채기를 유발해서 그걸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콧구멍이 두 개인 게 하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코는 그렇잖아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송풍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요,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하루 숨쉬는 호흡량이 약 22,000리터. 그게 어느 정도 부피냐 하냐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그 큰 유조차 있죠? 그 정도 양의 공기를, 그 정도의 공기를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두 개 있어서 이쪽에 좀 일을 많이 할 때 잠시 쉬고 번갈아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또 감염 등의 문제가 생겨도 큰 무리 없이 환기 기능을 또 수행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감염 부위의 온도를 높여서 병원체, 주로 바이러스가 되겠죠, 이런 감염 극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콧구멍이 두 개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